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최서연 씨인데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여성 CEO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도 연애 앞에서는 조금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성공적인 기업을 이끄는 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지냈어요. 왜냐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력을 보고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을 좇는 이들이 많아 그녀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엔 항상 경계심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녀가 연애 중인 남자 이도훈 씨는 그런 서연 씨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도훈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부당한 대우와 사장의 횡포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하루는 서연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잘 해내야지. 그런데 마음 한편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훈 씨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서연 씨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며 매일 고민했답니다. 내가 지금처럼 도훈 씨를 속이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두려웠어요. 도훈 씨가 정말로 자신을 떠날까 봐요.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예정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서연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항상 도훈 씨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도훈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도훈 씨는 소박한 사람입니다. 돈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의 직업이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마음 씀씀이에 반했죠. 도훈 씨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였는데 문제는 회사의 젊은 사장이었어요. 이 사장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당한 일을 강요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도훈 씨를 골라 심하게 부려먹었죠. 불필요한 야근, 심부름, 심지어 사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도훈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으로서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도훈 씨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도훈 씨를 지켜야겠다고요?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연인 도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밝고 활기찼던 도훈은 점점 무거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피곤해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도훈이 늘 하던 대로 괜찮다고 말하며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도 안 좋아지고 자꾸 살도 빠지고 걱정돼서 그래. 도훈은 서연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야. 곧 결혼도 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하려는 거지.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서연은 도훈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도훈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자주 가는 병원 이름이 적힌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서연이 묻자 도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가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어. 별일 아니야. 도훈 씨, 이렇게 심해질 정도면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 도훈은 한동안 서연의 눈을 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 사장이 많이 힘들게 해.
가끔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내기도 해. 도훈은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장 정재민은 도훈에게 업무 외적인 일들을 강요하며 심지어는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점심시간에도 사장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왕복하거나 사장실을 청소하는 등 굴욕적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내가 가장이잖아.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 도훈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우선 그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 이제 혼자가 아니야.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야지. 나도 도훈 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도훈은 서연의 위로에 안심한 듯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사장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도훈을 지켜주고 싶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도훈이 털어놓은 회사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정재민 사장은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젊은 후계자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제왕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도훈은 재민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도훈은 입바른 소리를 한 번 했다가 그날 이후 재민의 집중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사장실 청소를 해야 했고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장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퇴근 후에는 재민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도훈은 불만을 표현하면 회사 동료들까지 괴롭히겠다는 재민의 협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회의 중에도 도훈에게 서류를 들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굴욕적인 지시를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도훈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유 없이 퇴짜 놓으며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따위로 일하려면 나가. 내 회사에서 이런 수준은 필요 없어. 도훈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은 도훈에게 회사의 창고 정리 같은 육체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도훈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저 재민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부러 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민의 폭언과 모욕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훈은 회사 동료들 앞에서 매번 모욕당했고 급기야는 재민이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지쳤고 그로 인해 불면증까지 생겨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훈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도훈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그만둬. 내가 도훈 씨 먹여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장인데 그럴 순 없어.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돈이 필요해. 조금만 더 참고 버틸게. 서연은 도훈의 책임감에 감동하면서도 그를 이런 상황에 두는 것이 더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민이라는 사람이 도훈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냥 두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겠어.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재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거래 중인 하청업체 목록을 살피며 재민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흥미롭네. 너 이제 끝이야. 서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정재민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똑똑히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재민 사장은 도훈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대리 곧 결혼한다며? 그거 축하할 일이네. 그래서 말인데 직원들 다 같이 회식 한번 하자고. 내 예비 신부도 데리고 오고. 회식을 핑계로 도훈과 서연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장은 도훈을 괴롭히기 위해 사적인 모임을 자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예비 신부는 직장 사람이 아니니 굳이 부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재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김대리. 내 여자는 나한테도 인사해야지.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너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거 아냐? 도훈은 더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결국 서연에게 회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안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안 가도 된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꼭 오라고 해서. 서연은 그의 설명을 조용히 들은 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가서 봐야 할 사람 같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회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고깃집이었고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자리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함께 서연이 들어서자 재민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띠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 김대리, 내 예비 신부가 이렇게 미인일 줄이야.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안 했더니 혼자 독차지하려고 숨겨둔 거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지만 재민은 서연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의도적으로 도훈을 무시했습니다. 미안한데 김대리가 여기 있는 동안 좀 부족한 게 많을 거야. 내가 항상 가르쳐주느라 바빴거든. 하지만 이제 곧 결혼할 테니 내가 잘 챙겨주라고 할게. 그렇지. 김대리? 도훈은 억지로 웃으며 네, 사장님. 이라고 답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비아냥거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민은 술에 취해 서연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대리 여자친구, 내가 보니까 꽤 괜찮네. 나 같은 사람이랑 어울렸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어차피 김대리는 능력 없어서 집에서 살림만 시킬걸.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재민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능력 없는 사람은 어쩌면 도훈 씨가 아니라 사장님일지도 모르겠네요. 재민은 서연의 뜻밖의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너희 둘이 뭐 먹고 살지 궁금하네. 김대리가 월급 받는 것도 결국 내 덕분인데. 그 순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민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받는 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재민은 명함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의 이름 아래에는 그녀가 대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재민의 회사에 주요 거래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는 도훈 씨를 위한 회식이라며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회식 자리는 한순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회식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재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 또한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던 도훈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도훈 씨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더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굳어 있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김대리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장난스러운 성격이라 가끔 편하게 대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제가 배려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변명을 가볍게 무시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훈 씨는 이 자리에서 모욕당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심지어는 폭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 역시 재민의 갑질로 인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애써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한두 마디 들을 위치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서연은 미소를 띠며 천천히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사장님 회사에서 받아온 납품 계약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 계약이 계속 유지될지는 지금부터 사장님의 태도에 달려있겠네요. 재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는 더 이상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훈 씨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고 더 이상 사장님의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대리,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로만 끝나는 사과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일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도훈 씨와 직원들이 겪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식 보고서를 통해 개선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래를 즉각 종료하겠습니다. 회식 자리는 완전히 서연의 통제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재민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서연에게 경외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도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는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낼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함께 할게. 그날 서연은 도훈과 함께 회식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재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훈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괜찮겠어? 사장이 내가 한 말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텐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훈 씨, 내가 그동안 겪은 일을 떠올려봐. 이건 단순히 가만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와 법무팀에 연락해 재민의 회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납품 품질 문제, 사내 갑질 사례, 그리고 노동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손에 도착한 보고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납품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으며 여러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내 직원들이 제출한 익명 신고 내용에는 재민의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업무 강요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보고서를 들고 직접 재민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를 본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회식 당시의 사건이 소문나면서 서연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 대표라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은 서연을 보자마자 당황한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사장님,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납품 품질은 물론이고 사내 갑질과 노동법 위반 사례까지. 이런 상태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재민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품질 문제도 직원들에게 경고를 주고 당장 모든 걸 개선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장 오늘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갑질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민은 놀라며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간청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 중단 이후 다른 거래처들도 당신의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민은 결국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번에 저를 다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법정에서일 겁니다.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이 회사를 떠난 후 재민의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서연의 회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거래처들도 잇따라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재민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준비했고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도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더는 괴로워할 필요 없어. 도훈은 그녀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도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재민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조치로 그의 행동은 모두 드러났고 회사와 함께 그의 명성도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민의 회사와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자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회사가 납품 계약을 끊었다는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자 다른 거래처들 역시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생산 공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직원들의 불만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연이 회사에 방문했을 당시 그녀가 남긴 말과 자신들이 겪은 재민의 갑질을 떠올리며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고 내부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업무 강요는 물론이고 재민이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재민은 점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회사 법무팀에 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임원들과 함께 재민의 회사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민의 회사에서 납품받던 품목들을 대체할 새로운 업체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재민 사장과의 모든 거래는 완전히 종료합니다. 대체 업체들에 대한 계약을 빠르게 체결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재민의 갑질 사건에 대해 우리 쪽에서 지원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서연의 단호한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민의 회사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래처를 잃은 재민은 급격히 악화되는 회사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직원들의 반발과 재정 문제로 인해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민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는 노동청의 추가 조사를 불러왔습니다. 조사 결과 재민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개인적인 사치 생활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민은 자신의 행동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직원들과 거래처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과정 동안 도훈과 함께하며 그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재민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서연의 도움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때문에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도훈은 서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우리가 함께하는데 이런 건 힘든 게 아니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 도훈은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준 서연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끝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를 잃고 직원들의 집단 고소에 휘말린 그는 회사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민은 갑질과 성희롱,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직원들은 노동청을 통해 밀린 임금을 보전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자 서연과 도훈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은 재민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서연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시험 준비에 매진하면서도 때때로 서연에게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뭔가 해주기보다는 내 도움만 받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라도 꼭 보답할게. 서연은 그런 도훈에게 늘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 지금은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함께라는 게 중요하지. 누가 더 많이 한다고 따질 필요는 없어. 도훈은 서연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서연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회사 운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재민의 회사와의 거래 종료 후 대체 업체들과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더 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거래처를 선택할 때 윤리적인 운영과 직원 복지를 중요시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어야 해요. 서연의 이 같은 결단은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내부적으로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몇 달 뒤 도훈은 드디어 공무원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던 그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함께 결과를 확인하던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해, 도훈 씨. 정말 열심히 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시험에 합격한 도훈은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된 그는 서연에게 조금씩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서연 역시 도훈과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사업에도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들만의 진심이 가득 담긴 자리였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다. 결혼식 이후 서연과 도훈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서연과 도훈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도훈은 공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서연은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속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도훈은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해볼게.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도훈 씨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 잘하고 싶어져. 우리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서연의 회사도 이전보다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거래처 문제를 해결한 후 서연은 내부 직원 복지에도 신경 쓰며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해 갔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신뢰는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회사는 업계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시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마련해드리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받냐? 며 극구 사양하셨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서연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훈은 늘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그 회사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야. 우린 서로가 서로를 바꿔준 거지.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서연은 큰 소식을 도훈에게 전했습니다. 도훈 씨, 나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한 얼굴로 도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 도훈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이내 눈을 크게 뜨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훈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회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도훈은 아내와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과 도훈은 병원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사랑의 결실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역경은 그들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준 선물이었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